오늘 효성그룹의 차남 조현문 변호사가 낸 보도자료가 큰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언론들이 부자의 난, 형제의 난 이런 제목을 달아서 앞다투어 보도를 했죠. 하지만 보도자료를 잘 보면 자신은 아버지와 형의 이 불법을 막으려다가 쫓겨났다 이런 내용이어서 전에도 종종 보던 재벌가의 재산 다툼 이렇게 보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네요. 이 효성그룹 문제를 집중 보도해왔던 한겨레신문의 곽정수 선임 기자를 연결합니다. 곽 기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조성래 회장이죠? 예. 그 아들이 몇인가요? 셋이죠? 예. 지금 말씀하신 조현문 변호사는 이제 차남이죠, 두 번째. 둘째 아들이고요. 예, 예. 그런데 지금은 효성을 떠났죠? 몇 년 전에 떠났죠? 작년도 2월에 예. 자신이 갖고 있는 효성의 주식을 모두 팔았습니다. 그러고서 나서 그 효성과 이제 결별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거의 한 1년 반 이상이 흐른 거죠. 예. 작년 2월에 주식 팔기 그 직전까지는 그래도 효성의 무슨 직함이나 이런 걸 갖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이번에 지금 말씀하신 조현문 변호사가 낸 보도자료에 그 일부가 소개가 되어 있는데 예. 본인은 이미 3년 전에 아하. 회사의 부정비리에 대해서 시정할 것을 요구하다가 예. 아버지에 의해서 쫓겨났다는 거죠. 예. 사실 이제 대외적으로는 회사에 적을 둔 것처럼 알려져 왔지만 실제로는 작년에 그 주식을 팔기 이전부터 알겠습니다. 회사를 떠났다는 거죠, 본인이. 그러니까 조현문 변호사의 주장에 따르면 3년 전에 부정비리 막으려다가 이미 쫓겨났고 하지만 그렇죠. 주식 지분은 그냥 갖고 있었던 모양이네요. 아버지가 그것까지 그렇습니다. 뺏진 않았던 예. 모양이네요. 예. 근데 작년 초에 이제 주식까지 정리를 한 거죠. 주식까지 다 팔고 본인은 이제 효성과 완전히 무관하게 다른 일을 하겠다 해서 지금은 현재 법무법인 현내 고문 변호사네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 사실 이제 아시다시피 작년에 이제 국세청이 효성그룹을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를 했잖아요. 예. 외환위기 이후에 한 9천억대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국내외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런 혐의들이 드러나서 세금을 추징당했는데 이어서 예. 이제 검찰이 같은 혐의로 해서 효성과 청소이가에 대한 배임 횡령 탈세 혐의로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수사를 이제 조현문 변호사도 같이 조사를 받고 예. 물론 이제 검찰이 올해 1월에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 그때 이제 조성래 회장 등 한 5명을 불구속 기소했는데 예. 조현문 변호사는 그 대상에서 빠졌고요. 예. 그 조사가 끝난 직후에 해외로 나갔어요, 조현문 변호사는. 예. 그래서 현재는 이제 국내에 체류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본인은 이제 다른 사업을 하겠다 이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 본격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고. 알겠고요. 예. 최근에 또 직접 형을 고소하지 않았나요? 이 조현문 변호사가? 그렇습니다. 지난 6월에 이제 계열사인 트리니티하고 신동진의 최현태 대표를 배임 횡령 혐의로 고발을 했어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주목을 받은 게 그 두 계열사의 대주주가 조현문 변호사의 형인 조현준 사장하고 예. 동생인 조현상 부사장이에요. 결국 그 고발의 실제 칼끝은 네네. 형제들의 불법 비리 혐의를 겨누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지난 6월에 이루어진 고소다 이거죠. 그 고소는 근데 어떤 자격으로 한 거예요? 본인은 이제 효성 주식도 다 팔고 어떤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문제가 된 그 두 회사의 주식을 일부 갖고 있어요. 그래요? 일부 주식을 갖고 있는 주제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거고. 예. 그 다음에 지난 6월에 지난 21일 날. 예. 형인 조현준 사장 등 8명을 대상으로 이 수백억 원대의 배임 횡령 혐의로 고발을 또 했어요. 10월 21일에? 예. 그 6월에 이루어진 고발과 지금 10월 20일 이루어진 고발 등등은 이제 막 수사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겠군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이 사건은 한마디로 재벌가의 차남인데 내가 우리 회사 경영권을 더 줘야 되겠다, 지분을 더 쥐어야 되겠다 이런 거와는 전혀 다른 성격이군요. 그동안 사실 재벌가의 이 형제의 난, 고륙상쟁 사례가 적지 않게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대부분 그 원인을 보면 경영권 문제라든가 이 재산 문제라든가 결국은 이제 돈에 관한 문제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 효성 사태는 좀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네요. 본인이 쫓겨나게 된 것도 그룹의 불법 부정비리를 시정하는 걸 요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예. 또 그리고 현재 조 변호사가 그룹에 대해서 이제 요구사항을 보면 그 부분이 좀 드러나는데. 예. 이번 그 보도자료 내용에 보면 첫째로는 저는 그룹의 불법 비리가 싫어서 이 집안, 이 가족을 떠났고,
그 불법으로부터 자유하고 싶으니까 나를 놓아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뭐 돈이나 재산에 대한 요구가 없는 거죠.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효성그룹이 이제 자신이 그 주식을 팔고 떠났는데도 그 이후에도 예. 사실 왜곡과 거짓말로 자신을 음해하고 언론을 호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발 그런 짓을 하지 말아달라. 예. 이런 이제 요구가 나와 있거든요. 예. 그뿐만 아니라 직접 자기 형이나 이런 분 사람까지 뭐 배임 횡령 등등으로 고발까지 이른바 소액주주 입장에서 고발까지 하는 걸 보면 뭐라 그럴까요? 그 뭐 자기 지분 다 팔고 다른 사업 하겠다 그러면 이제 신경을 꺼도 될 텐데 이렇게 고발까지 하는 건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부분이 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텐데요. 예. 저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을 자유롭게 놓아달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효성의 계열사 중에서 보면 이 삼형제가 지분을 나눠 갖고 있는 회사들이 몇 개가 있어요. 아직도 갖고 있는 조현문 변호사도 효성 예. 주식은 팔았지만 그 외 계열사 중에서 예. 이 삼형제가 주식을 나눠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조현문 변호사는 자기가 회사하고 완전히 결별하고 싶으니 그 부분을 깨끗하게 정리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효성이 이제 응해주지 않는 거죠. 아하.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조현문 변호사는 불만이 있는 것 같고, 예. 두 번째로는 자꾸 자기가 떠난 이후에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언론이나 음흠. 혹은 뭐 증권가 뭐 우리가 보통 말하는 뭐 치라시 뭐 이런 걸 통해서 예. 자꾸 자기에게 사실과 다른 음해성 언론 보도나 소문을 퍼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지 말아달라 이런 거다. 이제 그런 거에 대해 계속 그렇게 하면 나는 진실을 밝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본인은. 예. 그런 자기 방어적인 거. 예. 뭐 혹시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말이죠. 네. 자기는 비록 떠나려 하지만 이 효성 계열사 등등이 좀 제대로 된 기업으로 뭐 배임이나 횡령 이런 거 없는 기업으로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선의 같은 것도 혹시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라면 왜 그런 게 없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그 예. 부분에 대해서 참 좀 놀라운 부분이 있는데, 예. 그 아버지가 자택을 찾아왔는데 그때 뭐 아버지가 기다렸다는 그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기다린 게 아니라 예. 실제 만나서 한 50분 정도 대화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는 3년 전하고 전혀 달라진 게 없었다. 뭐 그런 내용으로 돼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 본인은 회사가 달라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정작 3년이 지나도록 지금 보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고 지금도 횡령 배임 불법 비리가 여전하다고 이제 본인이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뭐 문전박대 했는지 안 했는지 뒤집어 씌우려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까지는 뭐 다 진위를 다 따져봐야 알겠습니다만 어쨌든 객관적으로 진행된 정황으로 봐서는 이건 재벌가의 상속을 둘러싼 재산권 분쟁은 분명히 아니군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일부 이걸 언론에서 다, 자꾸 그러니까요. 다른 언론에서 다 이걸 마치 형제의 난인 것처럼 이렇게 보도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네요. 그러나 아무래도 이번 사건의 그 본질을 좀 흐릴 우려가 크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이 사건의 본질을 한마디로 곽정수 기자는 어떻게 규정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경제민주화가 시대의 어떤 요구사고로 이제 되고 있지만 그 핵심 중에 하나가 재벌개혁이잖아요. 예. 그동안 이 재벌개혁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회적 요구가 있었는데 예. 사실 재벌 내부에서 이런 요구가 나온 거는 참 거의 유례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조 변호사는 재벌가의 아들로서 이런 문제를 제기했다는 게 참 우리 사회에 큰 의미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벌의 아들이 재벌개혁 문제를 제기하다. 이 시각으로 한번 들여다봅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앞으로 또 뭐 고발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등등은 좀 계속 관심 갖고 보면서 그러나 관점은 좀 바꿔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겨레 곽정수 선임 기자였습니다.